단역 배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미투 사건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다시 재조명되는 사건인데 지금 경찰이 재수사를 착수한 거예요? 아니면 기초조사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진상조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예. 경찰청장이 직접 지난 26일에 지시를 했고요. 지시한 지 3일 만에 20명으로 구성된 서울 그 본청의 성폭력 대책과 감찰과 수사과 서울청의 성폭력 관계과 해가지고 총 20명 규모의 전담팀이 꾸려졌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응답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나서기 전에 경찰청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진상을 밝혀주길 원하는 여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청에서 조금 떠밀리다시피 지금 전담팀을 좀 뒤늦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경찰도 관련돼 있는 거니까 더 그럴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죠.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어머니의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성폭행 당하고 같아. 강간범인이 서울 가서 만나자고 하니까 밥 먹은 마신 술에 너무 빙빙 돌아서 정신을 거의 잃다시피 했는데 급습을 한 거죠. 집 앞에 와가지고 전화하면은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3일이고 4일이고 안 들어올 적이 있고 핸드폰을 일단 뺏었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할 수 없고 처음에 맡은 형사가 이거 사건이 안 되는데 엄마가 너무 여러 번 정서를 넣어서 기계적으로라도 하겠다. 그날이 강간범 보고 자세하게 묘사하라 하면서 둘이 서로 웃는 나머지 제가 중단을 하고 때리고 나왔는데 고소를 취하하고는 참 편안해 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겠죠. 너무 상처받는 얘기들을 많이 경찰들이 했기 때문에 분해서 간 것 같아요. 일단 조사가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성폭력이 있었느냐 여부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당시에 지금 이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 피해 여성이 그 목숨을 끊기 전에 2004년에 드라마 현장에서 단역 배우를 하는 과정에서 총 12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4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머지 8명 합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너무 이 조사받는 과정들에서 너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결론을 못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04년에 그런 사실관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좀 불러서 지금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가해자들은 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단 조사를 한다는 거고 피해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겪었던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살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모욕적인 어떤 과정들 속에서 진행된 어떤 수사들. 당시에 직접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3명인데 그중에 2명이 아직 현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감찰반을 동원해서 당시 2명에게 지금 현직에 있는 2명에게 당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되지도 않은 채로 어떤 그런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조사들이 이루어진 건지 이 부분을 직접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명 중에 2명이 현직이고 이 여성이 고소를 취한 것도 차라리 이렇게 조사를 받느니 못 받겠다 해가지고 고소를 취한 건데 스스로 경찰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경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맞서 있고 다투고 있는데 여기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핵심 쟁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경찰이 만약에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여론이 아마 경찰을 뭘 믿고 수사 종결권을 줄 것이냐 저렇게 이상하게 수사해가지고 이상하게 사건을 냈을 때 국민들의 그럼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역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까 경찰이 쫓기듯이 지금 조사에 나섰다고 그러는데 현재의 상황이 경찰이 쫓기듯이 사건을 재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것을 제대로 재조사해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국민이 안심하게 이걸 재조사
결과를 내놔야만 아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경찰이 좀 유리한 여건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이 어머니의 다음 인터뷰를 보더라도 가해자보다는 경찰의 책임을 더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성원을 20만 명이 될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요. 우리 애들은 경찰이 죽였습니다. 아니었으면 지금 제 옆에 두 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범인들을 꼭 써야지만 일을 줘야지만 드라마가 완성이 된답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여의도 바닥에서 내쳐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주 여의도 바닥에서 수작 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날마다 후배 파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1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사건도 안 되는데 가져와가지고 기계적으로 하고 했었다라는 게 어머니의 주장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너무 심했다는 얘기거든요. 당시에 이제 2004년도 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비해서는 어떤 수사 그런 것들이 체계적이 좀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특히 강간죄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에는 또 죄를 잘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는 워낙 그 수사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또 피해자보다는 피의자가 변명하면 그 위주로 수사가 되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 사례가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면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각 경찰서마다 여청계, 여성 청소년계를 두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자 경찰관을 담당 경찰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피해자의 어떤 인적 사항 같은 걸 전혀 모르게 하고 가명으로 하고 이제 피해자 보호제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좀 이런 것들이 안 갖춰 있다고도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경찰이 좀 의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죄가 안 되는 건데 하도 진정서를 많이 넣으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건데 이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성관계하는 장면을 좀 묘사를 해봐라. 그리고 뭐 성기 같은 걸 그림을 그려보라 하면서 끼리끼리 되면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이 당한 그 트라우마랄지 가해자들을 정말 처벌해달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경찰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찰에 갔는데 오히려 이걸 비아냥거리면서 마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없으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모욕적 언사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의 어떤 얘기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소를 취하니까 더 편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면서 이제 편해졌다고 했는데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이 언니와 자매는 그 과정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물론 2004년도에 사건이 있고 5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5년이나 지나서 했어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자매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을 거고 그 이후에 엄청난 정신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지금 뭐 늦게나마 조사하는 건 다행인데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너무 오래됐고 시효도 완성이 됐고 또 당사자 2명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부분도 최단비 변호사님 공소시효도 이미 다 지나버렸고 고소를 취한 적도 있었고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 성폭행과 관련된 것은 예전에 이제 친고죄였기 때문에 한번 고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인 이 압력을 받고 고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가 다시 제기되기도 어렵고요. 또 지적하신 것처럼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또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또 제기했어요. 가해자들을 상대로. 근데 소멸시효도 지나서 그 부분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사실은 가능성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장도 재조사를 하지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또 별다른 문제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수사관들의 그 당시에 태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사관들이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와 그 당시에 수사관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 떠나서 지금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사람들은 가해자들이. 잊어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10년이 지난다고 잊혀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자면 법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보상받는다기보다 정말 진실하게 가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사과를 받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나의 딸들에 대한 어떠한 어머니로서의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에게는 정말로 도덕적이더라도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마련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14년을 거의 혼자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또 넘어야 될 게 많은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이 어머니 심정이 정말 너무 참담하실 것 같은데 저렇게 허무하게 딸이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동생은 나 때문에 언니가 죽었다. 내가 단역 배우 하라고 소개를 해주는 바람에 언니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됐다. 라면서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둘째 딸까지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두 달 있다가는 아버지의 병이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지병으로 또 남편까지 사망을 하게 되고 정말 단란한 내 식구에서 갑자기 그냥 몇 달 만에 혼자 남게 된 상황인 거거든요. 그 상태로 지금 10년 넘게 혼자서 저렇게 1인 시위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이야 이제 미투 운동이 주목을 받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경찰까지 움직이는 상황이 됐지만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1인 시위를 하면서 심지어 가해자들한테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소송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마음에 남아있는 이 아이들의 분도 많이 풀어주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법적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뭔가 좀 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조금 주변의 관심이라든가 조력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또 피해자보다는 피의자가 변명하면 그 위주로 수사가 되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 사례가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면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각 경찰서마다 여청계, 여성 청소년계를 두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자 경찰관을 담당 경찰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어떤 인적 사항 같은 걸 전혀 모르게 하고 가명으로 하고 이제 피해자 보호제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좀 이런 것들이 안 갖춰 있다고도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경찰이 좀 의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죄가 안 되는 건데 하도 진정서를 많이 넣으니까 우리가 이거 조사하는 건데 이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성관계하는 장면을 좀 묘사를 해봐라. 그리고 뭐 성기 같은 걸 그림을 그려보라 하면서 끼리끼리 되면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한 그 트라우마랄지 가해자들을 정말 처벌해달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경찰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찰에 갔는데 오히려 이걸 비아냥거리면서 마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없으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모욕적 언사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의 어떤 얘기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소를 취하니까 더 편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면서 이제 편해졌다고 했는데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이 언니와 자매는 그 과정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물론 2004년도에 사건이 있고 5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5년이나 지나서 했어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자매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을 거고 그 이후에 엄청난 정신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지금 뭐 늦게나마 조사하는 건 다행인데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너무 오래됐고 시효도 완성이 됐고 또 당사자 2명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좀 단역 배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미투 사건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다시 재조명되는 사건인데 지금 경찰이 재수사를 착수한 거예요? 아니면 기초조사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지난 26일에 지시를 했고요. 지시한 지 3일 만에 20명으로 구성된 서울 그 본청의 성폭력 대책과 감찰과 수사과 서울청의 성폭력 관계과 해가지고 총 20명의
숙명 부모의 전담팀이 꾸려졌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응답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나서기 전에 경찰청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진상을 밝혀주길 원하는 여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청에서 조금 떠밀리다시피 지금 전담팀을 조금 뒤늦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경찰도 관련돼 있는 거니까 더 예,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죠.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어머니의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성폭행 당하고 같아. 강간범인이 서울 가서 만나자고 하니까 밥 먹은 마신 술에 너무 빙빙 돌아서 정신을 거의 잃다시피 했는데 급습을 한 거죠. 집 앞에 와가지고 전화하면은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3일이고 4일이고 안 들어올 적이 있고 핸드폰을 일단 뺏었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할 수 없고 처음에 맡은 형사가 이거 사건이 안 되는데 엄마가 너무 여러 번 정서를 넣어서 기계적으로라도 하겠다. 그날이 강간범 보고 자세하게 묘사하라 하면서 둘이 서로 웃는 나머지 제가 중단을 하고 때리고 나왔는데 고소를 취하하고는 참 편안해 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겠죠. 너무 상처받는 얘기들을 많이 경찰들이 했기 때문에 분해서 간 것 같아요. 일단 조사가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 한계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부분도 최단비 변호사님, 공소시효도 이미 다 지나버렸고 고소를 취한 적도 있었고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 성폭행과 관련된 것은 예전에 이제 친고죄였기 때문에 한번 고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인 이 압력을 받고 고소를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가 다시 제기되기도 어렵고요. 예. 또 지적하신 것처럼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또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또 제기했어요. 가해자들을 그랬죠. 상대로. 근데 소멸시효도 지나서 그 부분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사실은 가능성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찰청장도 재조사를 하지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또 별다른 문제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수사관들의 그 당시에 태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사관들이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와 그 당시에 수사관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 떠나서 지금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사람들은 가해자들이. 잊어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10년이 지난다고 잊혀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자면 법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보상받는다기보다 정말 진실하게 가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사과를 받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나의 딸들에 대한 어떠한 어머니로서의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에게는 정말로 도덕적이더라도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마련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14년을 거의 혼자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핵심 쟁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경찰이 만약에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여론이 아마 경찰을 뭘 믿고 수사 종결권을 줄 것이냐. 저렇게 이상하게 수사해가지고 이상하게 사건을 결론 냈을 때 국민들의 그런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역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저 경찰이 쫓기듯이 지금 조사에 나섰다고 그러는데 현재의 상황이 경찰이 쫓기듯이 사건을 재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것을 제대로 재조사해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국민이 안심하게 이걸 재조사 결과를 내놔야만 아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경찰이 좀 유리한 여건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어머니의 다음 인터뷰를 보더라도 가해자보다는 경찰의 책임을 더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성원을 20만 명이 될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요. 우리 애들은 경찰이 죽였습니다. 아니었으면 지금 제 옆에 두 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범인들을 꼭 써야지만, 일을 줘야지만 드라마가 완성이 된답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여의도 바닥에서 내쳐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주 여의도 바닥에서 수작 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날마다 후배 파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1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사건도 안 되는데 가져와가지고 기계적으로 하고 했었다라는 게 어머니의 주장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너무 심했다는 얘기거든요. 당시에 이제 2004년도 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비해서는 어떤 수사 그런 것들이 체계적이 좀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특히 강간죄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에는 또 죄를 잘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는 첫 번째가 이제 성폭력이 있었느냐 여부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당시에 지금 이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 피해 여성이 그 목숨을 끊기 전에 2004년에 드라마 현장에서 단역 배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총 12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4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머지 8명 합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너무 이 조사받는 과정들에서 너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결론을 못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04년에 그런 사실관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좀 불러서 지금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가해자들은 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단 조사를 한다는 거고, 피해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겪었던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살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모욕적인 어떤 과정들 속에서 진행된 어떤 수사들. 당시에 직접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3명인데 그중에 2명이 아직 현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감찰반을 동원해서 당시 2명에게, 지금 현직에 있는 2명에게 당시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되지도 않은 채로 어떤 그런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조사들이 이루어진 건지 이 부분을 직접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경찰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명 중에 2명이 현직이고, 이 여성이 고소를 취한 것도 차라리 이렇게 조사를 받느니 못 받겠다 해가지고 고소를 취한 건데, 스스로 경찰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경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맞서 있고 다투고 있는데, 여기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